안녕하세요. 제이풍스TV입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선택할 때면 바짝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좌향인데요. 왜냐하면 아파트 좌향은 베란다 창을 통해 내다보이는 그 집의 전망과 또 햇빛이 잘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일조량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울의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라도 한강을 조망할 수 있으면 그렇지 못한 집에 비해 가격이 2, 3억 원 정도 더 높고 또 돈과 홍상이라며 위생적이고 생활이 편리한 남양집을 선호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풍수는 천리강선이 오직 향에 달려 있으니 향을 길하게 놓으면 못 쓸 땅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좋은 향은 전망과 일조량이 아니라 만물이 건강하게 성장해 큰 결실을 맺기에 알맞는 생기, 즉 바람을 얻는 방향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살면서 건강과 행운까지 얻고 싶다면 전망과 일조량을 뛰어넘어 순한 바람을 얻어야 하니 이에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좌향에 관해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지맥을 따라서 물이 흐르고 물길은 곧 바람길이니 지맥의 흐름에 맞춰 집을 지으면 지덕과 순한 바람을 함께 얻어 복받는 집이 되는데 이런 풍수 원칙이 건축에 잘 반영된 고택이 고창 인촌리에 있는 김성수 선생의 생가입니다. 이 집은 산으로 둘러싸인 남쪽을 배경으로 북쪽의 바다를 바라보는 북향집인데 북향집이 살기의 불편함을 모른 것이 아니고 지기가 뭉친 길지에 터를 잡고서 지맥의 흐름에 맞춰 건물을 짓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향집이 됐으니 주택의 좌향은 햇빛이 아닌 바람이 기준이 돼야 함을 호남 제1의 부잣집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도시 내 아파트는 지형이나 바람길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 한도로 건물을 많이 또 높여 짓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니 같은 단지 내에서도 여러 방향의 아파트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동건물이 일자형 또는 기역자 형태인 판산형보다 Y자, 미음자, X자 등 형태가 다양한 타워형 아파트가 더 힘합니다. 주로 남향을 택해서 짓는 판산형 아파트는 채광이 좋고 맞통풍 구조라서 통풍도 양호하지만 조망권의 확보는 어려운데 그에 반해 다양한 구조로 짓는 타워형 아파트는 주변의 산과 강을 아우르는 조망권을 파로나마식으로 확보는 할 수 있으나 열고 닫는 창문이 작아 자연 통풍은 어렵고 또 채광이 잘 들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망을 포기하고 바람과 햇빛을 얻고 싶으면 판산형을, 바람과 햇빛보다 전망이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타워형 아파트를 선택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두 가지 모두 생활의 편리함을 기본으로 삼았을 뿐 어느 것도 사람의 중심을 두고 설계한 참된 좌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좌향은 통풍이 양호하고 일조량이 우수하고 전망이 좋은 것보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보다 건강하고 행운을 얻는 데 필요한 생기, 즉 순한 바람을 얻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바람의 흐름을 지배하는 땅의 형상과 지기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 한강을 따라가면 돈 되는 아파트가 보인다고 할 만큼 한강 조망권이 아파트의 웰빙 메리트로 부각됐는데 그럼 전망이 좋으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항상 바쁘고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은 애써 전망 좋은 곳을 찾지 않아도 집안에서 멋진 서울의 야경을 즐기는 로망을 한 번쯤은 꿈꿔봤을 터인데요. 그런데 대장의 감쪽같이 생긴 용정처럼 전망이 우수한 아파트일수록 질병과 사고를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갈등으로 이끄는 사악한 독사를 지니고 있어 언제 암으로 변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새 조망이 아닌 시야가 확 트인 아파트는 다른 건물이 앞을 가로막지 않아 한강을 영구적으로 조망할 수는 있으나 바로 앞에 놓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서 발생하는
공해로 인해 생활의 불편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단을 찢듯이 갱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 소음에 머리까지 윙하고 흔들려 노이로제에 걸리고 밤이면 더 크게 들리는 차소리 때문에 도무지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또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싶어도 자동차의 매연과 미세먼지가 집안으로 날라들어 언감생심 고민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또 여자의 심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개방된 시야로 인하여 자신이 세상에 노출돼 있다거나 또는 넓은 전망이 어떤 무력감이나 외로움을 주어 한강변에 사는 주부들 중 우울증을 앓는 여자가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넓은 전망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경험이 적은 한국 여성에게 한강이란 개방된 공간과 맞서 대항하는 것이 왜 심리적 부담이 클까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1000년에 한 번은 반드시 태평양에서 일어난다는 리히터 규모 구간 없는 난카이 대지진을 매우 두려워하는데요. 대지진이 나면 쓰나미로 인해 2분 안에 32만 명이 숨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태평양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도 한국만큼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일본 열도가 거대한 쓰나미를 모두 떠안고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정학적인 이치로 볼 때 일본 열도는 태평양의 살기를 막아주는 한반도의 안산입니다. 여기서 일본인에게 공포의 대상인 태평양을 한강에 비유할 때 한강과 바로 마주한 아파트는 쓰나미에 노출된 일본이고 그 뒤편에 숨어 한강을 조망할 수가 없는 아파트는 일본 열도에 가려져 쓰나미가 당도하지 못하는 안전한 한국입니다. 순망치안이라고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했듯이 한강 뷰에 마음이 쏠려 앞쪽에 안산에 해당되는 건물이 없는 아파트에 산다면 소음과 먼지 등의 공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3대가 적선을 해야 남양집에 살 수가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국인은 극성스러울 정도로 남양집을 선호하는데 남양집은 햇빛이 잘 들어 집 안이 밝고 위생적이라 쾌적하고 또 겨울엔 난방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은 옛날 한옥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현대의 아파트는 남양이라고 해도 그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조량은 내가 사는 집에 하루 몇 시간 동안 햇빛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만약 남양집도 일조량과 채광이 나쁘면 특별히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집을 나무라고 생각할 때 나무는 하루 3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해 죽고 아파트도 똑같이 햇빛을 받아야 사람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의 아파트는 여러 동의 건물들이 단지 내에 숨이 막힐 정도로 빼곡히 들어차 있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으니 다른 건물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거나 또는 베란다 밖에 큰 나무가 서 있다면 3층 이하의 아파트는 햇빛이 들지 않아 하루 종일 어둡고 음습하니 무늬만 남양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의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건물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채광이 좋은 남양의 아파트도 생활의 불편이 클 수가 있는데 보통 거실에서 창밖의 풍경을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통유리 창을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이 너무 크면 실내가 너무 환해져 집중도가 떨어지고 불안감이 생긴다고 하고 또 앞과 뒤가 꽉 막혀 자연 환기가 안 되니 여름에는 집 안이 더워져 에어컨을 풀 가동해야 하고 베란다 확장으로 생긴 공간 때문에 겨울에는 추워져 난방이 더 필요하니 넓고 큰 밀폐형 창을 설치한 남양 아파트는 여름에는 쪄 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남양의 아파트는 대체로 생활에 편리함은 있으나 그 집에 살면서 마땅히 얻어야 할 건강과 행운까지 집이란 공간에서 얻기가 어려우니 그렇다면 좋은 아파트의 좌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예, 좋은 전망과 따뜻한 남양을 뛰어넘어 주변의 산천 형사를 따라 순환하는 바람 중 최적의 생기, 즉 순환 바람을 얻도록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자양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맥의 흐름에 순응해서 전저 후고, 즉 고지대를 등지고 저지대를 바라보는 식으로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이유는 기온차에 의해 낮에는 바람이 강에서 산 쪽으로 불고 밤에는 산바람이 아래쪽으로 부니 낮 동안에 산 쪽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생기와 활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강을 가운데 두고 강북권은 남양집을, 강남권은 북향집을 지어야 자연 친화적입니다. 이 경우 지세의 흐름에 순응해 순한 바람을 얻는다면 북향도 꺼려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실내가 어두우면 조명을 밝게 켜고 겨울에 추우면 난방을 높이고 위생상 불리하면 제습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조량의 변화가 적은 북향집은 오히려 두뇌 활동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자녀의 공부방으로 남양보다 좋다고 합니다. 둘째는 강물 또는 개천물이 흘러오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보다 흘러 빠지는 쪽을 바라보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물은 재물과 관계가 깊고 먼 곳에서 다가와 꼬리를 곧 감춰야 길하다고 봐 물이 들어오는 쪽을 바라봐야 곳간에 돈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흘러오는 방향은 어쩔 수 없이 지대가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배수진을 친 집이 되어 원인 모르게 재물운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봐도 돈이 낭비되어 흉한데, 다행히 도심의 개천은 여러 건물들이 가로막아 흘러가는 모습이 멀리까지 바라보이지 않으니 매우 흉한 경우는 적습니다. 따라서 물을 가까운 곳에 접한 아파트는 흘러오고 흘러빠지는 방향이 아닌 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지맥이 뻗어와 지기가 왕성하고 바람도 순하게 얻어 재물복이 많습니다. 셋째는 아파트가 단지 내 도로가 T자형으로 교차된 관약배기에 지어져 베란다 창을 통해서 도로가 정면으로 바라보이면 삶이 고생스럽고 이사를 자주 가는 집이 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관약배기 건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 도로에서 뻗어나온 바람이 곧장 불어닥치고 또 돌진하는 자동차의 밝은 조명 때문에 집안의 기가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단지 안쪽에 있는 공원을 바라보면 녹지를 체험할 수 있어 매력적이고, 나아가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초록빛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사니 프리미엄급 인생이 분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는 가급적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는 방향으로 건물의 층고와 배치 그리고 세대별 자양을 설계해서 지으니 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전망이 좋고 생활이 편리하고 재테크에 유리한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전저 후고, 즉 고지대를 등지고 저지대를 바라보고 개천을 접했다면 좌우측이 아닌 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또 단지 내 도로가 아닌 공원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파트는 땅의 문제를 극복하고 순한 바람을 제대로 얻어 건강과 부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니 풍수는 허영과 허세를 말끔히 지은 참된 자양을 알려주어 부자의 운기를 키우게 하는 생활 철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풍수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축 설계, 부동산 개발과 중개업, 조경업 등의 풍수를 접목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풍수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이풍수TV의 멤버십에 가입해서 제가 직접 강의하는 풍수 전문가 가정의 동영상과 교재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도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제이풍수TV 초기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누른 뒤 제1단계 학지사 과정에서 또
가입 버튼을 누르고 결제 수단을 선택한 뒤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